자, 그렇다면 이 중성동갑 지역에 대진표가 짜여졌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이제 임종석은 안 되고 이 선수 투입 누굽니까?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성동 지역은 스타트업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저희는 대한민국 모든 지역이 선거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입니다. 아직 민주당의 무슨 뭐 최고위원회 한다면서요. 임종석 후보를 날리느냐 말리느냐. 그건 아직 안 나왔습니까? 우리는 누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다만 그런 절차를 바라보는 것이 국민들께 그런 절차를 민주당에 보이는 제1당으로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이제 민주당에서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 공천을 했고, 이제 국민의힘 선수는 일찌감치 정해져 있었죠. 윤희숙 전 의원, 이런 대진표가 짜여졌는데, 어찌됐든 어떻습니까? 구자홍 차장님, 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 임종석 전 실장의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나왔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뭐 대진표는 정해졌습니다만 대진표가 결정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다 보니까 앞으로 중성동갑 지역의 경우에는 이번 총선의 어떤 전국적 판세를 좌우하는 이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뭐 두 인물 자체가 뭐 비중이 낮은 분들도 아닙니다. 윤희석 전 의원의 경우에는 이 KDI 연구원 출신으로 이미 국회의원을 한 바가 있고요. 이 전현희 의원의 경우에도 재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여성 전문가 대 전문가의 어떤 맞대결 구도가 형성됐다는 점에서는 이 총선에서도 누가 이기느냐, 이것이 어느 정당이 원내 일당이 되느냐를 가를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총선까지 가기 이전까지 과연 민주당이 이 공천을 둘러싼 불협화음, 이것이 진정이 될 것이냐, 아니면 당의 어떤 분열, 집단 탈당으로 이어져서 선거 구도 자체가 흔들릴 것이냐, 이거에 대한 앞으로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임종석 전 실장뿐만 아니라 임종석 전 실장과 함께하는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 비명계 정치인들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뉴스의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워낙 정치에 대한 감들이 좋으시니까 오케이, 전현희가 저 중성동갑의 전략 공천이 됐다고, 그러면 나머지 두 명도 뭐 어떻게 전략 공천이 되겠네. 나머지 두 명 누구? 추미애. 또 한 명 누구? 이연주. 이 두 명의 민주당 진영의 여성 정치인들도 뭐 수도권 어딘가에 공천이 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높아졌다. 뭔지 그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터인데. 자, 중성동갑의 임종석 컷오프 대신 이 선수 투입. 자막 나오고 있죠. 전현희. 최근에 눈물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계속되는 정치권의 사퇴 압박과 또 감사원의 표적 감사로 급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미안함, 죄송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자, 설주환 우리 실장님 어떻습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이제 윤희숙 vs 전현희 vs 윤희숙 뭐 이런 이제 대결 구도가 짜여지게 됐는데, 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만약에 지금 전현희, 윤희숙이 두 사람이 붙었을 때 누가 뭐 이길지는 뭐 모르죠. 그러나 민주당은 저 중성동갑에 어떻게 보면 임종석을 제끼고 전현희를 공천함으로 인해서 수도권 지역에 오히려 한 석을 얻으려다가 여러 석을 잃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 듯한데
우리 설 실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구자웅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공천의 과정을 봅니다. 유권자들은. 특히나 거기에 제일 민감한 층이 중도층이에요. 어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윙보터. 그러니까 이게 당 지지율이나 어떤 거기서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실제 투표의 결과는 중도층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러면 중성동 갑이 그러면 민주당에게 뭐 무조건 유리한 지역이냐? 어허.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해볼 만한 지역이다라는 아이고야. 평이었지. 오히려 지금 뭐 전현희 어떤 권익위원장이 가서 물론 인물론으로 봤을 때는 뭐 저는 뒤지지 않는다고 봅니다만은 지금 지역구 선거는 약간 지역적인 요소도 있거든요. 특성도 있기 때문에 예. 거기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온 임종석 실장에 대한 이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어허. 모르겠습니다. 이제 임종석 실장이 정말 뭐 백의종군 한다는 마음으로 이제 뭐 입장 발표가 있겠지만은 내가 전현희를 돕겠다, 예. 뭐 당을 위해서 선당우사 하겠다라는 어떠한 이러한 태도가 나온다고 한다면 예. 뭐 임종석 실장이 뛰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예. 이 갈등이 그냥 예를 들어 임종석 실장의 반발이라든지 친문 계열의 어떤 다른 비명 의원들의 반발로 이어지게 된다면. 글쎄요. 이 중성동 갑에서의 선거뿐만 아니라 저는 서울 전체 또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힘을 주고 있는 한강벨트조차도 한강벨트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임종석 실장의 향후 어떤 이 메시지, 나오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민주당이 아마 뭐 이렇게 안팎으로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컷오프 발표가 됐고 아마 오후에 민주당이 의원총회라는 것을 할 겁니다. 뭐 오늘 의총장이 조용하겠습니까? 아니죠. 매우 좀 시끄러울 거예요. 뭐 친문 진영의 의원들, 비명계 의원들은 뭐 강력 항의 같은 게 있을 것이고 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의총장이 좀 매우 시끄러울 터인데 자, 민주당 진영에서는 오늘 오전에요. 저 컷오프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이러한 목소리가 나왔어요. 만약에요. 민주당이 뭐 오늘 중에 저 임종석 여부를 결정해서 발표한다고 하는데 임종석 전 실장 공천 안 주면 민주당은요. 총선 폭망합니다. 들어보시죠. 임종석은 왜 다른 험지에 갈 생각 안 하고 거기에 눌러 앉으려고 하느냐. 그런데 여기가 격전지예요. 총선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이기더라도 총성동갑을 뺏겼다 그러면은 그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 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어제도 결정을 하려다가 조금 못한 것 같고요. 그러면 폭망이고요. 명문정당이 깨지는 거예요. 그 정점에 임종석이 있는 거거든요. 명문정당이라는 이 에너지가 균열이 나고 깨지고 이렇게 되면 선거 치르기 어려운 거죠. 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 비서관을 지낸 최재성 전 수석이 오늘 오전에 임종석 공천 안 주면 민주당 총선 폭망합니다. 명문정당이요? 깨져요. 강성필 부위원장님은 지금 민주당에 이제 몸담고 계신 분이라 더 이 사안을 예민하게 지켜보고 계실 텐데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는 과거에도 최초에는 임종석 전 실장이 성동갑에 공천 받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였습니다. 아이고. 그 정도의 인지도와 능력이 있으면 험지나 격전지 가야 된다. 하지만 시간이 한 달 정도 지체가 되면서 이런 정도의 상황이 되면 줘야 된다. 왜? 이게 상황이 혹시라도 친명과 친문 간의 갈등으로 갈 수가 있어서 총선에 악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지도부에서는 어쨌든 이번 총선의 컨셉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 정부에서 어떤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감사원의 표적 수사를 당했던 피해자로 유명한 이 전현희 전 의원이 또 강남에서도 당선된 경험이 있어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공천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자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민주당의 저력을 보여주느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과 모든 사람들이 지금 친문과 친명의 갈등으로 민주당이 폭망할 거라고 우려도 하고 기대도 하고 있을 겁니다. 아이고야. 이것을 과연 민주당이 슬기롭게 해결을 못한다. 그럼 그야말로
야당으로 계속 있는 거고요. 이것을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고 정말 민주당의 저력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심판을 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구나. 그 아래 단합을 했구나라는 통 큰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께서 반드시 함께해 주시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오전 목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이게 참 정치라는 게요. 시청자 여러분들 묘하죠. 왜?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이 공천의 뇌관으로 불리던 임종석 전 실장의 컷오프가 발표가 되는 날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어디를 갔습니까? 다름 아닌 이 중성동갑 지역을 방문했어요. 영상 좀 주세요. 정치 묘합니다. 오늘 민주당이 임종석 안 돼 컷오프 발표가 되는 날 지금 이 영상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성동갑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중성동갑 지역에 있는 한 북카페예요. 북카페. 저기 왜 갔는데 기후미래 택배 현장 공약을 발표하기 위해서 서울의 구가요 25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필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간 곳이 임종석 컷오프가 된 그곳 중성동갑 지역을 찾았다. 그래서 지금 중성동갑에 국민의힘 선수로 결정이 된 방금 보셨죠? 윤희숙 전 의원과 함께 섰다. 뭐 이런 겁니다. 송영훈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어떤 이 임종석 전 실장의 뭐랄까 이 어수선한 틈을 뭐 좀 이렇게 국민의힘이 비집고 들어갔다. 뭐 좀 이렇게 봐야 될까요? 좀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지방을 방문하는 동선이 대단히 정교한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원주 갑을 그 양 지역의 후보들을 데리고 원주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그 원주가 사실은 2016년 총선에서 원주 갑은 143표 차, 원주 을은 350표 차 났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2020년 총선보다 훨씬 더 회복된 환경에서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럼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2016년 정도로 회복된다면 얼마, 2012년 정도로 회복된다면 얼마,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예. 그런 데이터를 보고 우선적으로 탈환할 수 있는 목표가 되는 격전지들 위주로 아주 정교하게 방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원주 행보도 그랬고 오늘 중성동갑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중성동갑은 사실 홍익표 의원이 내리 3선을 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본래 험지인데 지금 선거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민주당에서는 임종석 실장을 컷오프를 시키고 윤희숙 전 의원은 상당히 아젠다를 세게 제기하면서 그 지역에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저렇게 컷오프를 할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마침 그날 거기 방문을 함으로써 굉장히 대비되는 지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선거 전략과 특히 한동훈 위원장의 동선이 상당히 정교하게 구성이 되고 있다.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정치가 뭐 이런 거죠. 예. 뭐 상대당의 움직임을 보고 전략을 짜고 그 당을 이끌고 있는 대표의 동선은 또 그렇게 짜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찌됐든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지금 민주당은 이 중성동갑 지역으로 시끌시끌한 상황에서 중성동갑 지역을 찾아서 국민의힘 선수 윤희숙 전 의원과 뭐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뭐 이런 대비되는 모습을 국민의힘은 보여주겠다. 뭐 이런 메시지 아니었겠습니까? 자, 저희가 이제 이 임종석 전 실장의 컷오프 사실 뉴스웨이 라이브 방송 직전에 전해진 소식이라 뭐 좀 다소 이렇게 두서없이 뭐 속보 형식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뭐 추가로 저희가 계속 뭐 임종석 전 실장의 반응이라든지 뭐 국민의힘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해지는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뭔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만한 내용이 있으면 발빠르게 전해드릴 터인데 구자홍 차장님 손 드셨네요. 손은 안 들었고요. 일단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컷오프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 공천은 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이고야. 지금 또 다른 격정지로 부상하고 있는 지역이 동작을 지역입니다. 아 동작을. 현역 국회의원인 이수진 의원을 사실상 배제를 했기 때문에
그 나경원 전 의원을 상대로 누구를 내세울 것이냐. 당초 언론의 예상대로 추미애 전 장관을 공천을 해서 빅매치를 성사시킬지도 주목되는 상황이고요. 예. 또 하나의 지역은 서울 종로구입니다. 종로요. 물론 이제 선거구 획정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오랫동안 한국 정치의 1번지로 이 자리매김해온 이 종로에 과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현 이 지역위원장을 공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새 인물을 공천할 것인지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민주당 오늘 오후에 의원총회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저도 계속 좀 이제 내용을 보고 있으니까요. 좀 속보가 전해지면 추가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면서